자, 이제 마지막 법이 근로급식의 기본법인데, 요거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제가 화낼 거예요. 두 문제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이 워낙 긴데,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상세히 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한 문제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문제 나올 거고, 두 문제까지 내게 되면은 좀 과한 분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잡한 겁니다. 근로복식 기본법. 이거 사실은요, 엉뚱한 데서 이 법의 중요성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뭘 배우시냐면, 이런 걸 배우실 거예요. 우리가 복지 포인트를 배웠습니다, 이게. 복지 포인트도 이게 현물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현물도 임금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구조는 금품이기 때문에 현물도 낼 수 있다. 이런 걸 띄고 있어서, 포인트도 이제 임금 낼 수 있다. 이걸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지급으로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임금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가 얘는 임금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끌어들인 법조항이 이겁니다. 이게 근로복지 기본법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걸 이제 임금이 아니라고 봤는가 하면 이 법에서 얘는 임금이 아닌 걸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정의를 잘 보시게 되면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는 이게 복지이지 자, 근로조건이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여러 가지 복지를 규정할 건데 이 법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복지에 대한 내용이지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근로조건의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 법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복지기본법에 나와 있는 나중에 나오게 될 중요한 복지제도 중에 하나가 복리후생제도예요. 이게 카페테리아식의 복리후생제도. 여기에 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복지 포인트. 포인트를 가지고서 선택적으로 뭐 영화 볼 때, 책 쓸 때 얼마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되는 거고, 얘는 복지인 거지, 임금이 아닌 거다. 아닌 거니까 복지 포인트는 우리가 충분히 임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법에서 국회가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임금이 아닌 거야. 이 논리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이제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로 이 법을 활용한 이런 판례도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건데 두 가지 복지가 있어요. 하나가 공공근로복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복지를 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내 근로복지가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 회사 내부에서 복지를 이제 하는 제도인 거죠. 자, 사내 근로복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우리 사주제도고요. 그 다음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요건 또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는 노사협의 의결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때 나올 테니까 보시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요걸 규정하게 하는데 우리 사주제도가요 엄청나게 조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주제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나오게 되면 뭐 이게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다 볼 수는 없다. 근데 거의 이제 이 복지기본법은 우리 사주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이 되게 큰 법이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기 힘드니까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걸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2번이 잘 나와요. 기본 원칙이. 기본 원칙. 자, 기본 근로복지 정책 가로 열고, 자, 이게 기본적 근로조건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의 목적이, 자, 기본적 근로조건은 제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우대하세요. 이런 원칙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 우대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자, 요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 문제가 다음 중 이 복지기본법에서 우대하도록 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 다음에 하청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저소득 근로자, 그 다음에 장기근속 근로자. 요 분들을 일단 우대해줘라. 뭐 철학을 얘기한 거죠. 철학을.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로자 주거안정이나 생활안정, 신용보증 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이상한 문제 끄집어보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복지를 국가가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제도가 기업 근로복지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때 뭐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서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건 뭐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럼 우리 사주 조합원이 있는데, 이 조합원이 반드시 우리 사주들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우리 사주에도 실시 회사의 지배관계 소속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소속 하청업, 자기 자회사 근로자인 겁니다. 혹은 이제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 자, 이 근로자들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 우리 사주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입 구조를 약간 넓혀놨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맨 마지막 줄에 우리 사주 조합을 해산을 시켰어요. 이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재산이 기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내 근로복지 기금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줄 밑에 민법 중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중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제 아까 봤던 복지 포인트에 근거가 되는 선택적인 복지제도, 그 다음에 뭐 근로자 EAP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복지를 잘 보세요. 선택적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 할까요? 할 수 있다 혹은 노력해야 된다 할까요? 주로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복지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성과 나왔으면 성과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세요. 발명했으면 보상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 이것들은 의무조항이 아니야. 다 그냥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양가로 3번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에 대한 진흥기금 이걸 설치를 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 기본법은 저도 문제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런 뭐 틀 속에서 이해하시면서 조금 찍는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한계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동법 2가 남아있는 게 4개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원노조법, 두 번째가 공무노조법, 세 번째가 이제 노사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법, 마지막이 노동위원회법. 다 중요하고요. 그거 잠깐 제가 요거 좀 쉬었다가 노동법 2에 대한 출제 그런 분량 같은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먼저 말씀드리고 계열법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